오늘 제목은 직장에서 인싸되는 공감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공감 능력이 여러분들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인싸가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찾게 되고 나랑 대화하고 싶고 나와 함께 일하고 싶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많이 웃기는 부분이 많습니다. 타인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고 말도 좀 내 감정을 서툴게 전달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오해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수정하는 일들을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감이라는 그 정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둘 다 공통 포인트는 마음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공감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고 마음을 같이 나누는 거 공감해 줄 수 있는 그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솔직히 상대방의 마음을 안다 하지만 실제로 알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 입장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 모릅니다. 말은 안다 하지만 아주 피상적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밖에서 어떤 고통을 겪고 정말 이 사직서를 품고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 자기는 안다 하지만 뭐 정작 모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남편은 그 아내가 눈물 흘리면서 그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부분들 안다 하지만은 그래도 결국은 모르거든요. 비상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비상적입니다. 그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들을 다 모릅니다. 한 조각만 보고 다 아는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죠. 막 쉽게 얘기하죠. 내가 그 해봐서 아는데 뭐 얘기를 하는데 다 모릅니다. 그래서 작은 단면 막 흑백처럼 뿌옇고 잘 몰라요. 그래서 정말 공감하면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그 조각들이 점점 크게 보고 그 전체의 모습들이 깊이 있는 단계까지 그 사람이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복음서 보세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복음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한 단면만 말해주니까 여러 단면이 있다라는 거죠. 에스겔에 보면 막 처음 초반에 이상한 물체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4개의 면이 다 나옵니다. 맞죠? 이렇게 우리 사람도 그래요. 하나로만 딱 얘기하고 저 사람 저래 하면서 판단하면 그냥 사망 선고를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또 다른 면이 다양한 면이 있습니다. 그걸 바라봐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는 거죠. 성경 보세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지 제사만 봐도 5가지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하나하나 깊이 평생 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아는 것처럼 보여도 살면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가지는 겁니다. 자, 먼저 재밌는 사례부터 하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회장님 비서를 했기 때문에 회장님하고 한번 엘리베이터를 같이 한번 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하고 엘리베이터 내에서 단둘이 있으면 그 기분 아시죠? 그 싸한 느낌. 네. 서로 뻘쭘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고 어색하게 있는데 회장님께서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디 사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용인에 삽니다 했더니 왜 서울에 안 살고 왜 경기도에 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집은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전세입니다. 왜 안 사고 그래? 그렇게 내가 아니 월급을 많이 주든지 뭐 이런 마음에서 진짜 그때 느낀 건 뭐냐면 이제 이분이 너무 내 상황을 모르고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우리 회장님은 30세 때 창업을 하신 거예요. 한 6개월 직장생활 하다가 그리고 나와서 사업을 차린 거예요. 그 이후 40년간 세계 1위 기업이 될 때까지 실패를 모르고 승승장구해 버리신 분이에요. 그 사람의 배경이 언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셀러리맨들, 직장인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들어하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집을 안 사지? 왜 서울에서 안 살아? 서울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이거 뭐 전혀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하고 참 앞으로 일하려면 힘들겠다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회장님이 내놓는 정책들 또 회사에 이걸 좀 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사업가에 맞는 일들을 자꾸 시키더라고요. 근데 직장인들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약간 타성에 젖어 있고 조금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우리가 다 사업가일 수는 없잖아요. 뭐 월급 받는 만큼 일하고 또 뭐 그런 부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한계가 있는 게 설득을 제가 했어요. 회장님 이렇게 하면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계속 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계가 있구나, 벽이 있구나. 사람이 그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입장이 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 글 보면서 예전에 어떤 애가 쓴 일기장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애 일기장이 이렇게 생각났더라고요.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하다.
우리 집 요리사도 가난하고, 우리 집 정원사도 가난하고, 우리 집 부모도 가난하고, 우리 집 뭐, 그러니까 우리 집 뭐 전부 다 가난하다 적어놔요. 그래서 우리 집은 가난하다. 읽으면서 이게 속으로 나를 매기는구나. 완전 이게 고차원적으로 내가 가난한 걸 매기는구나.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가난한지 이게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 가난해서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공감 능력이 없으면 타인과 어떤 정서적인 공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 내가 퀴즈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Q&A 상담 그 코너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친구 목사님 아들이 사고로 이제 죽게 된 경우인데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박 목사, 별별 사람이 다 있더군. 조문 온 사람들이 던진 말들을 쭉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불효자네요. 부모보다 먼저 갔네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딴에는 공감한다는 생각에서 얘기해줘요.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거. 저도 옛날에 이런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목사님, 안 낳은 셈 치세요. 그렇게. 그럼 자기 딴에 그게 충분히 공감 갈 것이다. 위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심지어는 아드님 하나 더 낳으셔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조심했어야 되는데 안 됐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보험 처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의 어떤 상황, 그 TPO라고 하잖아요. 그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 그 상황, 장소, 그 시간에 맞는 그 적정한 공감이 되는 말들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온갖 생채기가 다 나는 거예요. 이 사람 개인에게 있어서. 목사님인데. 그래서 그들의 던진 조문 그 한마디 한마디는 아무것도 나한테는 위로가 안 된다고. 자기한테는 위로가 안 된다고. 오히려 생채기를 더 내고 너무 힘들었다고. 그런데 말없이 정말 이 목사님이, 이제 있었던 목사님이 탁 손잡고 말이 필요 없잖아요. 울어주는 거. 같이 울어주고. 그게 가장 위로가 됐고 또 하나 위로는 그냥 조용히 그 의자 앉아가지고 끝까지 말없이 그냥 지켜주고 그 자리를 함께 해주는 그게 가장 자기한테는 그 위로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참 공감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보통 잘 몰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막 와서 막 수다 떨고 거기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위로라는 말은요. 원문의 뜻은 곁에 머문다는 겁니다. 그 사람 옆에 항상 있어주면서 위로 막 하려고 이렇게 우리 액션 하려고 하잖아요. 그 옆에서 같이 머물러 주는 거예요.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가장 큰 공감이 됩니다. 그 외에도 많죠. 유산 당했을 때 다시 또 빨리 날 좀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선포해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물론 좋은 말이지만 그 사람한테는 아무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생채기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공감을 하면 어떻게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자기는 위로의 얘기지만 의도치 않게 상처가 되는 부분들. 이게 공감의 능력 지수가 많이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지 못하면요, 여러분들 사업도 굉장히 놓치게 되는 부분이 많고 사업도 잘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대학생이 막 목이 말라가지고 막 뛰어 들어왔는데 아줌마 콜라 좀 주세요 했는데 이 아줌마는 그 말하는 그 콜라에만 집중이 되면요, 콜라 그때 딱 떨어져 버렸어. 그 가게에. 학생 콜라가 떨어지는데 그래요? 알았어요 하시면 나가고 옆 가게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콜라일까요? 아니면 그 타는 목마름을 해소하는 걸까요? 지금 막 목이 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혀 공감이 안 되면 그 상대방이 그 입장에서 공감이 안 되면 공감이 되는 옆 가게 아주머니는 아이고 학생 콜라는 없는데 목마를 때는 콜라보다는 이온 음료 물이 더 좋아 하면 그래요 그거 주세요 마시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객 감동, 고객 입장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객 졸도까지 고객 사망까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계속 고객 감동을 주는 게 그게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을 하는 거거든요. 공감을 해줄 때 고객은 스스로 뭘 연다? 지갑을 여는 거예요. 지갑을 열어서 기꺼이 내가 지불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가치를 준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동기가 가장 친하거든요. 교회에서도 아마 그럴 거예요. 왜 친할까요? 그렇죠. 공통 경험을 한 겁니다. 똑같은 신입사원 연수도 해봤고 똑같은 어려움도 당하고 갈굼도 당하고 여러 상황들을 모든 사람들이 그 공통 부모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통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친합니다.